12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겨졌어. 그것도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. 단종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야.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죽고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죽었어. 엄마는 단종이 태어나던 날 세상을 떠났지. 단종한테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.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래.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12살짜리 막내가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된 거야. 근데 그 집이 대기업이고 그 집 친척들이 전부 그 회사를 먹으려고 눈을 번득이고 있는 상황이지.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었어. 세종대왕이 믿을 수 있는 신하들한테 어린 손자를 부탁해뒀는데 그게 황보인, 김종서 같은 재상들이야. 이 사람들이 어린 왕을 보호하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지. 문제는 이 구도를 가장 못마땅하게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. 수양대군.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이야. 능력도 있고 야심도 있었어. 근데 왕위 계승 순서에서 조카한테 밀렸지. 자기보다 훨씬 어린 12살짜리 조카가 왕이고 자기는 그 신하 중 한 명인 거야. 수양대군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켰어. 하룻밤새 황보인과 김종서를 포함한 단종의 핵심 측근들을 전부 죽여버렸어. 단종을 지켜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야. 그 이후 단종의 처지를 상상해봐.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던 신하들도 전부 사라졌어. 궁궐 안에 남은 건 전부 삼촌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야. 밥을 먹어도 삼촌 눈치, 잠을 자도 삼촌 눈치. 왕이라는 자리는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. 결국 2년 뒤인 1455년 단종은 왕위를 삼촌한테 내줬어. 역사는 자발적으로 선의했다고 기록하지만 그걸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. 그리고 영월로 유배를 갔어. 단종이 한양을 떠날 때 청계천 영도교라는 다리에서 아내 정순왕후와 생이별을 했어. 둘 다 16살이었어.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. 정순왕후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제가하지 않고 평생 동쪽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. 영월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막힌 곳이야. 따로 감옥을 지을 필요도 없었어. 강을 건너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이었지. 단종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려. 세조 측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와 있어. 나중 기록에는 사약이 내려졌다고 써 있고, 야사에는 사약을 가져간 관리가 차마 어린 왕 앞에서 명을 집행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포상금을 노린 하인이 활줄로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. 어느 기록이 맞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. 근데 확실한 건 하나야. 그날 밤 밀실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고 그들 중 아무도 진실을 기록하지 않았어. 한 줄로 정리할게.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시대의 죄는 그 기록이 아무리 오래 지워져 있어도 결국 역사가 드러낸다.